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담배권은 정말 편의점에 있어서 필수인 상품인데요. 오늘은 건물주 위의 담배권이라는 주제로 건물주와 담배권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를 구독자님들과 공유를 해보려 합니다. 5년 전 16년도쯤에 점포는 12평으로 작지만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하루 매출 300만 원 중반 정도의 점주임차 타입의 A 브랜드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 5년이 거의 다 되어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재계약 시 편의점 본사와 조건 가지고 딜을 할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본사에는 최소 1억 이상을 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영업 담당자에게 귀뜸으로 들었고 그 이상 받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가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건물 근처에는 오지도 않던 사람이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러서 장사는 잘 되냐, 어떤 손님이 오냐, 편의점 어떠냐 등등 가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8년도부터 영업권 보장이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10년은 영업권 보장이 되어 무조건 영업은 할 수 있지만 18년도 이전에는 영업권 보장이 5년이었기 때문에 5년 되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 점포는 5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고 결국 3개월 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알고 지인과 이 자리에서 편의점 동업을 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편의점 오픈하고 초반에 정말 힘든 거 다 버티고 이제야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다니 뭐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점주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나가야 된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발빠르게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담배권을 가지고 인근으로 이동하여 오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과 비밀리에 점포 바로 맞은편 식당 자리를 접촉하여 권리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는 건물주한테 다음 사람이 편의점을 하게 되면 다 넘겨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쯤 미리 담배권을 맞은편 식당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타 브랜드 개발 담당과 조건 협의 후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점주님한테는 담배권은 물론이고 평수도 현재 운영하고 있던 점포보다는 2배 이상이 넓기 때문에 하루 매출이 3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복수심에 오픈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압도하기 위해 일부러 점포도 넓은 곳을 택하기도 했고요. 그때 A 브랜드 본사 담당자는 건물주 지인과 점포 양도양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점주님은 비밀리에 혼자 이사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양도양수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점주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보냈고 결국 계약 만료날까지 끌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미련 없이 점주님은 나갔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보상을 일체 받지도 못하였지만 바로 맞은편 식당 자리로 B 브랜드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권은 양도양수가 되는 줄 알았었는데 양도양수가 안 되었고 담배권을 가지고 맞은편으로 가다니 본인 상가에 본인 지인이 A 브랜드를 이어받아 본인과 함께 하는 걸로 담당자와 조건까지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담배권이 나올 수가 없어 큰일이 났습니다. A 브랜드 본사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쩐지 이전 점주님이 계속 양도양수 계약을 하지 않고 미루더니 크게 당했습니다. 담배권은 본인이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하려면 양도양수가 아닌 폐업을 했다 다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간혹 담배권이 양도양수가 된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조건 폐업을 했다가 공고기간 내 신청을 해서 다시 취득을 해야 합니다. 보통 공고기간은 평일 기준 7일에서 8일 정도인데 만약 공고기간 내에 담배권 신청이 2건 이상 들어오게 되면 국가이공자나 장애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 되고 동일한 조건이면 추첨을 통해 담배권 취득자가 가려집니다. 어쨌든 맞은편에서 점주님은 300만 원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매출이 나왔고 반대로 건물주는 동업은커녕 결국 혼자 담배 없이 편의점을 하다가
2년 정도 뒤 폐점을 하여 한참 공실 상태로 나왔다가 부동산이 들어왔습니다. 소문에 임대료도 지금 받았던 것보다 많이 덜 받았다고 하니 건물주님이 욕심을 부리다가 큰 코를 다쳤네요. 이렇게 담배권은 건물주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인 셈입니다. 실제로도 점포를 이동하여 오픈하는 경우가 다른 이유로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시세 대비 월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거나 올리는 경우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인근으로 이동하여 오픈한 사례들이 은근히 있고, 건물주는 월세 더 받으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편의점 임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편의점이 서로 가까이에 마주보고 있는데 한 곳에는 담배가 있고 한 곳에는 담배가 없는 편의점들이 간혹 있습니다. 담배권 없는 편의점이 담배권 있는 편의점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는 이상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담배권은 편의점의 필수이자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담배권 없이 오픈도 하긴 하는데 정말 상권 좋은 아파트 1000세대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 400세대 독점 등 이런 상권들만 담배 없이 오픈을 해도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는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건물주 위에 담배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매출이 잘 나오는데 건물주와의 갈등이 있거나 명도 당하는 경우 항상 주변을 둘러보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부동산에 의뢰를 해놓으시고 권리금이나 점포 이동으로 인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상가가 나오거나 현재 점포보다 평수가 넓은 곳 또는 건물주님 성향 좋은 곳으로 담배권을 가지고 이동하여 재오픈하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매출 확실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단지 등 담배권 경합이 예상되는 곳에 편의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담배권 취득을 위해 주변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분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나 담배권 경합이 들어오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분들은 우선순위이니 점주님과 공동으로 담배권을 신청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의점 담배권 전쟁이라는 주제로 조만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